방식과 행렬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우변에 이렇게 x와 y에 대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숙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떤 방식을 거쳐가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전개해요. 그럼 3x 마이너스 3y가 얼마란 얘기죠? kx란 뜻이고 3x 플러스 5y라는 게 마이너스 ky다. 예. 그래서 k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x 이퀄 제로. 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ky가 여기가 제로. 다시 얘를 갖다 만들어 줄 거니까 3 마이너스 k.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3. 여기 5 플러스 k. 여기에다가 x, y 해준 게 00이다. 이런 식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거치시겠죠. 그런데 예, 이런 과정이 얼마든지 연습에 의해서 생략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kx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kx고 x가 나오는 건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k로 묶였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k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ky가 우변, 좌변으로 이항한다면 플러스 ky가 될 거고 y에 해당되는 건 얘였다고요. 그냥 거기다 k만 더해 주잖아요. 전개해보면 5y 플러스 ky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된 식과 이렇게 전개된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게 하나의 직선 형태를 나타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 다 어디를 지나냐면 원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형태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다른 이런 직선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같아버리면 두 직선이 뭐 해버려요? 일치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일치해버린다고 이렇게. 일치해버린다고요. 두 직선이.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행렬 앞에다 곱해버리면 x는 0, y는 0. 여기 교점 0, 0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해설을 보면 x형, y형 이외의 해를 가져야 된다. x형, y형도 해인데 어떤 친구는 또 이 말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x형, y형은 해가 아닌 거야. 그리고 다른 해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x형, y형 이외의 해를 갖는다라는 의미는 x형, y형도 지금 해란 뜻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x형, y형도 해인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해가 있다.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준 걸 빼줄 거예요. 네.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5k 플러스 3k니까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3, 5, 15가 되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9를 빼줄 거니까 플러스 9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가 제로가 될 거고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6토는 4가 나올 건데 양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k 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결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연립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푸는 걸 때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 개념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갈 때 특히 이런 말이 붙는다고요. 특히. 그러면서 지금의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개념이었는지. 네. 어떤 개념이었냐 이거예요. 네. 보통 이 개념이 이거였죠. A, B, C, D, X, Y가 우변이 상수 PQ가 되는 경우. 이게 X, Y에 대한 게 아니고 PQ 상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해버리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 역행렬 앞에다 곱해버리면 오직 한 해를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 오직 한 해를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 두 가지 케이스.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 많다라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어둡겠네요. 해가 없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냐? C분의 A가 D분의 B와 같고 그 다음에 Q분의 P와도 같게 될 때 완벽하게 일치해버리는 경우예요. 일치가 돼버려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고 이게 다른 경우 요거만 다른 경우 요거 두 개는 같았는데 요거만 다른 경우는 해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다. 색깔로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도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고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나왔대도요. X형, Y형 이외의 해를 갖도록 이라는 이 말 대신에 어떤 이야기라 예를 들어서 뭐 2,B라는 해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대도요. 네.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고 네. 이 연립방정식이 이런 해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방정식에서 해를 가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일치해버리는 경우. 그래 이 경우에 만약에 해를 가졌다 그러면 어떤 해? 0,0밖에 없다고요. 근데 2,B라는 해를 가질 수가 없죠. 2,B라는 해를 가졌다 이런 해를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구나. 역행렬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표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X형, Y형 이외의 해를 직접 준 거죠. 그럼 표현을 갖다가 내가 조금씩 늘려나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8번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연립1차 방정식과 행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 한번 봅니다. 9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였어요? 그냥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뭐 처음 등장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지 문제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